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경영 개입, 재계 총수 첫 퇴진. 어제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모습이 있고요.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무산됐습니다. 주주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외면했다. 이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경련이나 경총 등 재계에서는 유감 성명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로 가시죠.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보름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가운데 지금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보름 정도 모습이 없었습니다. 북한 매체 통해서 안 나온 거죠. 그런데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25일부터 있는 행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해서 보름 만에 모습이 나타났다. 일단 이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 기사 보시죠. 김정남 아들 김한솔. 김정남은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이죠. 암살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한솔. 사촌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국 FBI 보호 속에 뉴욕 인근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부친 암살당한 뒤 제3국으로 피신 직전에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소식을 듣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데려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100% 아직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소식통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꽤나 신경이 쓰일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김학의 차관 임명 며칠 전에 황교안 장관을 만나서 제보받은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리고 심각성을 전했다. 어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요. 돌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자체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 이런 발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기억 안 난다. 그리고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시죠.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고도 장관 하겠다는 강심장 후보들, 장관 후보들 말합니다. 이러고도,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 정리가 돼 있군요. 네 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공금으로 자녀 유학 미 출장. 미국 출장을 공금으로 가는데 사실상 자녀를 보러 간 거다. 시세 차익 23억 원 다주택자. 막말 쏟아내고 죄송하다. 아들 특혜 채용 늑장 증여세 등등등. 이러고도입니다. 국민의 눈이 좀 따갑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변한병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총수 경영권 첫 박탈, 국민연금 파워 이렇게 돼 있고요. 16억 빚 떠안고 25억 건물 매입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재테크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말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요.
대한항공 주주총회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보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두 딸 땅콩 회양 물컵 갑질이 끝내 아버지 발목을 잡았다. 제목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군요. 여기서 말한 아버지는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콩 회양 물컵 갑질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군요. 이 파장이 결국 어제까지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아 현민자매 행태에 여론은 분노했고요. 부인 이명희 씨 폭행 영상까지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국민연금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임명에 불발이 됐는데요. 이쪽 내용을 좀 보시죠. 어제의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내이사 연임안 표결 결과인데요. 어제 이렇습니다. 일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제 찬성, 그러니까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찬성은 64.1%,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반대는 35.9%, 66.66%를 넘어야지만 사내이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안 된 겁니다. 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지분은요. 조양호 회장과 한질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 그리고 국민연금이 11%를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0% 넘게 되는 대단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대한항공 주주총회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기재 경쟁력 제고를 위해 777-302R 일가의 전횡적인 황제 경영으로 우리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에서 500원이 넘는 예상 퇴직금을 받는 분들을 기한 바 있었습니다. 주제 말씀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요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사실 저런 주주총회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반응을 보이겠죠. 어제 대한항공 주가가 2.47%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반응으로 해석을 할까요? 그거를 뭐 시장이 반겼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장은요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주주들끼리 싸우면은 시장은 주가가 올라요. 싸우면은 서로 지분 생긴다. 매집도 하고 M&A가 주식시장의 제일 테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봤다. 그건 아직은 좀 이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다만 이제 어제의 의미는 예. 칼이 정의의 칼을 맞은 거죠. 대한항공이 칼이라고 하잖아요. 정의의 칼을 맞은 거예요. 정의의 칼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 조현민, 조현아, 물컵, 뭐 그 땅콩 회항부터 부인의 뭐 폭행 동영상부터 온 국민의 원성을 샀는데 국민들이 총수의 독단적인 가족 경영 여기에 대해서 분노한 게 주총에 반영이 된 거다. 그래서 주주 행동주의나 우리 소수 주주들의 힘이 많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 세 가지 점을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경영권 박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경영권 박탈 전혀 아닙니다. 지분이 가족 특수관계인하고 해서 30몇 %가 되고 30%가 넘습니다. 아들 조원태 아들이 또 공동 대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CJ 이재현 회장이나 신세계 정영준 부회장이나 다 등기 임원 아니면서 실제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임원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회장에 물러났다는 거지 뒤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대주주로서. 오히려 대주주 책임은 대표이사 안 하니까 감옥 안 가서 책임이 대표이사 도장 찍어도 책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연봉 공개도 안 되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게 좀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자본주의의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촛불혁명인 측면도 있죠. 소액주주가 나섰다는 거. 하지만은
어제 이렇게 통과된 건 국민연금이 나선 거거든요. 그 기금운용본부 위원장이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차관이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장관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권력의 입김이 개입이 많이 됐으니까 자본주의의 촛불혁명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그건 지나치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문이 국민연금의 파워다 이렇게 묘사를 그렇죠. 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이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게 1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5% 이상 지분 가진 게 한 200개 가까이 되니까 그 파워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장이 어제 환호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그거는 조금 무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싸우기만 하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의 상어 떼가 노인과 바다에서 그 청새치 공격하는 것처럼 피냄새 맡으면 공격하는 게 자본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영걸 전 대표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 계속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기장 내린 대한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 그리고 신규 노선 확대 난기류다. 기장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여기 좀 자세히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유영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군요. 조원태 사장 체제 전환 전망 불구 리더십 공백은 단기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요. 대한항공 측에서는요. 회장으로서 경영 참여 가능하다. 사내이사 아니어도 회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사 되는 거하고. 그러자 시민단체는 지금 주총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어요. 한진그룹 향한 주주 압박도 거세지고요. 내일 개최될 한진칼 주총 결과 역시 주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항공 측에 밝힌 입장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사내이사의 권한만 없어졌을 뿐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계속 관여해 나갈 것이다. 요 내용이군요. 이사와 경영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대한항공 측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주주총회 결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금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조원태 사장, 아들인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이 된다. 이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어제 표결 결과 일단 연임 찬성이 64%쯤 됐거든요. 찬성 표가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표입니다. 자, 그런데 3분의 2 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통상 제가 알고 있기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할 때는 과반 규정이 보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대한항공은 3분의 2로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과반 규정이고요. 사내이사의 선임에 관련돼서는 대부분이 과반 규정으로 돼 있는데 대한항공은 이 규정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반이었는데. 그렇죠. 경영권 참여가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경영권 참여가 새로운 경영 참여가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로 올라오는 거를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소액주주들의 요구 때문에 이 같은 경영권에 관련된 그 사내이사 요건에 관련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한 게 바로 조양호 한진 회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탈락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조건, 바꾼 조건에 발목이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목이 잡힌 상황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항공에 관련된 사내이사의 지위는 잃었지만 그래도 한진칼을 동원해서 그 조양호 회장이 경영에 개입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한진칼의 그 주총에서 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진칼에서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진칼의 그 사내이사에도 그 선임될 수가 없게끔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재판 결과가 또 나와봐야 또 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거는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한진칼의 사내이사도 그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경영 쪽 얘기지만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다 돼 있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기사까지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주총 파워 현실로 나타났다. 그런데요. 과제가 있다라고 좀 동아일보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력 입김 배제, 신뢰 확보가 숙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독자적으로 이런 주주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 내용 자세히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임 반대 미리 공개, 외국인 기관 소액주주 결집을 시켰다. 경영권 좌지우지 영향력 확인이 됐는데 정치권 시민단체 주문이 많아질 듯하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독립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김시월 교수님. 예. 확실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권력 입김 배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나 통제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제 청와대라든지 뭐 정부가 예. 국민연금에다가 이제 압박을 줘가지고서 이제 저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예. 국민들이 저걸 부당하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뭐 저 아무리 뭐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권력 입김이라기보다는 좀 민심에 이제 바탕한 이제 그 결정 이렇게 예.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고 예. 이제 뭐 그런 것에 어긋나 가지고 또 이제 무슨 그 권력을 예. 이제 행사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건 뭐 한 1, 2년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심판을 받겠죠. 뭐 예. 이제 선거가 계속 예.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시장 경제 부분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부라든지 이제 그 권력층에 대한 이제 이게 민주주의적인 평가나 예. 판단 이런 부분들도 다 작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권력 입김 배제 신뢰 이 예. 부분이 예. 또 뭐 이렇게 이루기가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권력 입김을 배제하려고 한다면은 예. 이 기업 측의 이제 노력이 좀 더 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뭐 기업들 보면은 이제 사회공헌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서는 사실상 뭐 별 역할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 기부가 이제 별로 없는 거는 뭐 이게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도 기부금이 굉장히 높은데도 그 중에서 한 5%만 기업 기부거든요. 근데 이런 차에 이제 한국에서는 좀 기업의 사회적 공헌들을 선구적으로 좀 올려가는 그래서 조양호 회장도 이게 좀 뭐 경영권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자꾸 시비 일지 말고 사회공헌 부분에 좀 주력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이미지 제고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변환보 변호사. 근데 일각에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 사내이사 선임을 이렇게 봉쇄가 된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경영의 논리에 있어서 그런 감성적인 논리를 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논리보다는 오너 리스크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한항공 주가가 얼마나 추락을 했는지 경영성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왔는지에 따라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 다만 이제 2013년 12월 때부터 땅콩 회원 사건이 벌어진 이후부터 대한항공 주가가 그렇게 크게 폭락하거나 하진 않았었고 일부 부침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또한 대한항공 경영 자체도 조양호 회장이 그동안 대한항공을 너무 이제 독단적으로 운영해서 큰 위험이 왔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나쁘니까 반대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향후 스튜어디십 코드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래 취지에 충실하게 현재 이 오너가 제대로 된 기업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주가가 너무 안 좋고 경영이 너무 안 좋다. 했을 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지 국민 여론이 안 좋다 해서 바꾼다라는 것은 나중에 향후에도 안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독립성 외에도 그 점을 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의 승리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외에도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강성부 펀드라고 해서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12%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성부 펀드에서는 우리도 경영에 참여하겠다. 배당을 확대해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다 해서 국민연금과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치면 벌써 이게 23%에서 24%가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한항공 현 경영진을 더 많이 손을 들었다는 그 사인이 됩니다. 표 분석을 해보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오히려 냉정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현 대한항공의 경영진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대한항공 경영에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 나쁘니까 나쁘다라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현상은
세계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분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